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차를 마시긴 마시는데 그래도 이 화가 가라앉지가 않네요. 정말 정말 주말 내내 정말 화날 일 많았어요. 우리가 좀 뉴스가 따뜻하고 좀 아름답고 그렇지. 좀 잔잔한 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언제쯤 올까? 올 수 있을까요? 오게 해야겠지. 와야겠죠.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사실 이건 전 가족들 같이 볼까봐 뉴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딸 가진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피아의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재수술 한다고 그러죠? 배변 주머니 차야 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초기 병원 왜 그 진료를 하잖아요. 네. 그때 진통제나 진정제도 못 맞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대.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의사한테 아이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네. 그래서 복막염 환자인 줄 알았대. 정말 어이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또 주말에도 이런 성폭행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초등학생, 여중생, 임산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됐을 뿐이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관심도 관심이지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신문을 펼치면 TV를 틀면 이런 뉴스가 도배된다는 거 정말 답답하죠. 과거에 비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가벼워서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하잖아요. 오늘 어떤 흑인 가해자 보니까 99년을 바로 선고받았대요. 몇백 년, 미국에. 백몇 년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죠. 거기다 심지어 술 마셨으니까 뭐 이러고 봐주고 이게 뭐야? 언론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실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침체돼 있으니까 PD께서 우리 잘생겼어요. 이거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김영훈 PD께서 톤 업 해가지고 좀 방송하자는데.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웃어가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좀 즐거운 뉴스 없니? 답이나. 오늘이 방송의 날이래요. 그렇대? 오늘이? 네네. 야, 진짜 관심 없었구나, 우리가. 방송의 날이면, 원래 이거 공휴일인데 다 노는 날인데 지금 방송하고 있네. 방송인들이 다 놀아야 되는데, 그치? 뭐야, 수고했으니까. 네. 원래 이런 날에 일하면 2배 받는 거야. 근데 참. 휴일 수당.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방송이 방송으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방송의 날 부끄럽습니다. 새삼스럽게. 저희가 방송의 날 관련해서 들어오면서 좀 찾아봤더니, 47년 9월 3일. 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국제 무선통신회의에서 한국의 호출 보호를 별도로 받았대요. HL K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HL로 배당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전파 주권을 회복한 날인데 그날을 방송의 날로 정했구나. 근데 이제 방송의 날에 진짜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 놀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제 정말
주체적인 방송을 하는 날이구나. 우리의 사명이 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노는 거지. 여하튼 우리만은 방송의 날의 의미를 간직하고 그래요. 비록 네. 듣보잡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이지만 우리가 뭐 방송을 자임하고 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책임지고 짊어지고. 자, 이런 국민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인데 다빈아 네네. 어떻게 만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드리자. 간단하게. 네, 저희 팟캐스트는 발뉴스.i블로그.com입니다. BAL 뉴스. 네네. 그리고 포털에서는 발뉴스 검색하시면 저희 고발뉴스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니까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목소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잘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되게 잘 들려요. 과연 그럴까? 하면서도 되게 신기해. 원래 저희가 라디오를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라디오를 마이크를 뒤집어 놓고 방송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리지? 막 이러고.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먹어야만 소리가 이게 들리지? 뒤집어 놨다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지금, 진짜 오늘이야말로 개나발 방송의 날입니다. 코미디야, 코미디. 거꾸로 누웠던 방송을 새로 세운 날이야, 위로. 저희 사실상 1회입니다. 사실상 이래. 똑바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예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까, 누나?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특정 경쟁이 빚은 참사. 아니면 그만이라는 시기에 조선일보 오보 사건을 집중 해부해보고요. 오늘도 역시 MBC 사랑은 이어집니다. 끝없는 MBC 사랑. 그리고 MBC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 사찰 의혹이 제기됐었죠. 자세한 내용을 2부에서 만나보죠. 그리고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국민성우 윤소라 씨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아주 논란들이 많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실제로 외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라 누나 비밀이야. 정말 예쁩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환상을 품지 마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어제 청와대에서 100분간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후보 손을 잡고 광폭 행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라며 인사말을 건넸고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 영유아 보육 수당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당한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도곡동 땅 관련 서류를 직접 받고 이 서류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강실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린 국세청의 기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내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대선 후보별 지지율은 안철수 원장이 54%, 박근혜 후보가 24%, 문재인 후보가 18%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강기갑 대표는 오늘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 불가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인천 지역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해서 6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은 46.15%로 과반에 못 미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41.8%가 초등 여학생이며 한국은 아동 포르노를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의문사를 조사할 기구도 권한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 측은 정부가 내실 있는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2년 만에 불신 검문을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불신 검문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퇴직한 국토해양부 3급 이상 고위 관료 100%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관단체나 민간건설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9천만 건에 육박하면서 한국 뮤직비디오 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을 아이튠즈의 뮤직비디오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전 세계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네. 사실 말이 수천 개지 그 이상 될 거예요, 기사가. 그쵸? 저희가 예. 이걸 다 버리고 10개를 사실 취합하는 과정,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팍 터집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가 참 많았는데 저희 선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그렇죠. 기존 보수 신문들이 맞춰놓은 프레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 중산층에 필요한 뉴스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뉴스. 그렇게 골라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govalues.com 게시판에 여러분들 다양한 10대 뉴스 선정과 관련된 의견이라든가 내가 생각한 오늘의 10대 뉴스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게 이 불신 검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저희 80년대 데모 현장에서 항상 학교 들어갈 때도 분신공문 당했어요. 나 길 걷다가 정경한테 잡혀서 가방을 열라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80년대? 근데 여학생이 이 가방을 남자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연다는 거 굉장히 수치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거부했어. 거부하고 걸어갔더니 갑자기 때르다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때는 여경 그런 사람도 없었잖아. 없었죠. 근데 정말 그 자존심에 나도 도망은 못 가겠더라고. 뛰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꼿꼿하게 걸었어요. 그때 막더니 가방을 확 이제 낚고채서 여는 거야.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었지. 열리는 순간에 정말 그 수치스러웠던 거. 별거 아니었지만, 근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무한한지 그 정경 하나가 어린애였는데 얼굴이 자기도 시뻘개지면서 조용히 닫아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추행이죠, 추행. 그게 198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또. 왜 그렇게 그건 자주 당해, 누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2번이었지만 2년 전에도 느닷없이 신분증을 보여달래. 근데 저희가 왜 그 전에 무조건 그 신분증을 보여달란다 그래서 그거 거부할 우리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럼요. 그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응하지 않은 권리가. 권리가 있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했더니 끝까지 나를 한 30분 동안 붙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긴 거지. 내가 볼 땐. 내가 뭐 이렇게 범죄형으로 생긴 얼굴도 아니잖아. 응? 그래서 아니죠. 네. 화가 나서 내가 그쪽 신분증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건 어떤 국민의 권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그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임무 수행 중이고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 중이니까 그냥 응해라. 이게 끝이었어요. 이 최근에 한겨레 등의 매체에 보면 이렇게 불신검문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 뭐 응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그게 뭐 매뉴얼 힘들어. 같은 거를 쭉 지금 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뭐 헌법적인 그런 조항을 제시하면서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임의동행 안 해도 된다. 그럼요. 하지만 음. 현장에서 그런 공권력에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1, 20분, 3, 40분 이렇게 통행에 제한을 당하고 그런 경우에 그냥 들어오도 보여주고 마는. 그리고 누가 그런 보상해 경우가 줄 많이 건데? 있죠. 그럼요. 그걸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왜 신분증을 제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력범죄에 대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 전체를 범죄인 시 하는 방법 말고 보다 더 효율적인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좀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공안 분위기로 엮어가는 맞아요. 뭐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 가서도 뭐 100일 동안 무슨 안전 뭐 특별 기간을 뭐 설정하자는데 제안을 했고 MB가 동의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국민들은 불안하지요. 불안하지. 그렇죠. 이제 통행 금지도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죠. 100일만 노력한다고 잡히나요, 이게? 그럼요. 계속 해야지 영원히. 그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꼭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독서실 간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참. 꿀꿀한 얘기였다 진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예. 요렇게 되면은 이제 9월 이제 중순 이후에 결선으로 갈 텐데 여하튼 뭐 모두가 국민의 뜻이겠죠. 조금 더 너무 시끄러워요. 일방 통행보다는 좀 흥행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민주당 지금 경선이 바람몰이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 저희가 범국민 진상 규명 차원에서 저희 발뉴스도 열심히 뛰기로 다짐을 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행안부로 넘겼단 말이에요, 재조사를. 행정안전부. 네, 행정안전부.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보면 그 행안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제 서류가 넘어오면 행안부의 담당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담당 업무가 우리께 맞는지 담당 여부 맞는지 확인을 검토할 예정인데다가 그래서 검토해서 아니면 아닌 거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야. 아니 왜 다른 건 굉장히 참 초치기를 정말 빨리빨리 그렇죠, 하더니 일사처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남이 장호건 씨인데 이분 인생도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외국으로 2번이나 정말 망명했었어. 비참하더라고요. 밀항했었지 사실상. 한국에서 하도 탄압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분 말씀이 청와대에서 하는 말이 사건 배당과 재조사 검토야 검토 조사가 아니라 검토에만 150일이 걸린다고 들었대요. 그럼 5개월이냐 5개월. 근데 지금 문제는 개묘가 됐잖아요 이미. 장준하 선생님 무덤을 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개골이 나타났잖아요. 이상하게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데 그게 회선 속도가 빨라진대요. 개묘를 하면.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그럼 시간을 끌면 그렇지. 끌수록 6개월 이내에 6월 감정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못할 수도 있어요. 조사를. 이것도 또 큰일입니다. 꼼수 아니야? 꼼수? 꼼수라고 봐야죠. 의지가 없는 거에다가 의지 박약 플러스 꼼수 100%. 참 속상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다시 들추기까지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을 30여 년 기다려왔는데 1,0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아파트 살고 계세요. 장준하 선생님 사모님은. 정말 중요한 게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독립운동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면 앞으로 누가 나라 위급 상황에 자기를 바치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요. 장준하 선생님 아들들 여럿 계신데 대학 나오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친일파 자식들은 원래 잘 살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와중에 또 기사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희망이 보여. 한겨레에서 특종 보도한 거예요 오늘은. 안원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 당시에
이 양반이 봤다는 거지. 도곡동 땅은 MB 것이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포스코 내부 문서를 봤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책도 썼어. 그리고 한겨레에는 녹취록도 줬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도곡동 땅 관련 서류를 직접 받고 그 서류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2007년 8월에 자기가 이제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었는데 포스코를 정기 세무조사하고 있었대. 예. 포스코 건설. 그런데 어느 날 조사국장이랑 과장이랑 조사팀장 이렇게 셋이서 얼굴이 그냥 비장한 표정이 돼서 들어왔대. 이런 경우에 보통 못 볼 걸 본 거지. 그치. 그래서 야,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딱 청장실 책상에다가 서류를 올려놓는데 거기 보니까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라고 적힌 포스코 건설의 내부 서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교육방송 그 옆에 그 땅 얘기죠? 그 노른자위 땅. 그게 바로 그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중에 사서 포스코에다가 강제로 팔아서 그 차익으로 BBK를 세웠다. 뭐 그 돈 아닙니까? 그 땅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이 양반은 그 당시에 그걸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박근혜 쪽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즈음이었기 때문에 자칫 국세청이 정치적 경랑으로 휘말려 들어갈까봐 그냥 덮었대는 거예요. 박근혜가 해줄 거라고 믿고? 자, 그 그렇게 얘기야? 아니지. 그거 여하튼 끼어들어가면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오마이의 속보가 떴어. 이제 이거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이름의 책이 지금 오픈이 된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이제 오마이가 기사를 더 썼는데, 이 도곡동 땅은 MB 것이다. 라고 돼 있던 걸 4명이 본 거잖아, 지금. 그쵸. 안원구 씨랑, 예. 조사국장, 조사과장, 조사팀장 4명이 봤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10명 정도 봤다. 국세청 사실은? 직원이. 이렇게 또 속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해당 문건을 본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었거든. 참 거짓말들도 잘해. 이제 그리고 잠이 국세청에 오나?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 사기꾼 대통령 치하에서 5년을 신음한 거야. 적어도 검사나 변호사가 될 때는 나름 무슨 사명감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자질을 거의 20년 하고 있는데 이 대선판은 뭐냐면 그런 그 관료들로 봤을 땐 거대한 배팅판이에요.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줄서기 어떻게 판이라고 살아야 봐야죠.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 나이에도. 근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다 종결돼서 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방법은 만들면 되죠. 뭐가 없겠어요.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없는 자, 게 안 되는 게 어딨어 지금. 그런데 또 하나 결국 더 의지의 있다? 문제지. 태광실업 세무조사 있잖아요. 태광실업은 이제 박영차 회장 건데 그 당시에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날리기 위해서 했던 기획 세무조사였다라고 털어놨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랬대요. 이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예. 한상열 국세청장이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쪽을 치려면 태광실업 베트남 공장 계좌를 까야 되는데 박 회장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국장이 베트남 쪽 국세청 사람들과 친분이 있으니까 좀 협조해달라. 그러면 너 좀 잘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받았었다. 근데 거래를 한 거죠. 거절해서 자기는 털렸다. 뭐 이런 주장인데 여하튼 이 사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개나발에서 이 사안 도곡동 땅의 진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만큼 사실과 진실의 그 차이를 알아야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9월 3일 월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 닫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2부 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알찹니다. 네. 우리의 조일보. 또 다른 큰 거 했어, 친구. 큰 거. 사고 쳤어. 큰 거 했어요. 참.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요. 고정석 정말 뭐랄까, 이 사진 사건에 준하는 사건인데 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보수 언론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무리하게 공개를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특종하려고. 엄한 사람, 생사람, 한마디로 생사람을 잡았죠. 아, 참 어쩔 겁니까 이거. 사실은 뭐 성질 같아서는 뭐 더한 것도 하고 싶죠, 사실. 그런데 저희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또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또 대다수의 언론에서 신중하기도 하고 또 사실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 아직까지 조사 중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 얼굴을 이 경우에는 뭐 자신이 했다고 자백을 한 사안이다 그 자백만 보니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 제가 알기로. 물론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과 동시에 지지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 부분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둬야 되긴 하지만 그런 찬성 쪽의 입장이 자신들의 상업적인 선정주의가 그렇죠.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입증하기 위한 가장 단초는 이런 오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대한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정말 어이없는 대표적인. 아니 그 오보 당한 사례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죽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한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코딱지만하게 사과 말이 안 되죠. 예. 사고를 게재했어요. 박스로. 네. 그렇죠. 박스로. 앞으로 한 30번은 더 해줘야 돼. 큰 기사로. 그런데 최소한 우리 소라 누나 말 맞다나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사진 그 센터에다가 그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박았으면 최소한 그 위치에 그 크기만큼으로 그렇죠. 해서 예. 사과 광고를 내는 것이 온당하지요. 그래도 이게 해명이 한 10% 되려나? 근데 저번에도 해명도 얘기했지만 보면 처음에밖에 사람들 기억 못 하잖아. 해명도 보면은 그야말로 변명이야, 해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다. 10명한테 확인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면 5번 거죠. 그런데 좀 더 치열하게 반성을 했어야 돼. 그쵸. 그럼요. 예. 이건 정말 큰 사안인데. 이런 사안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 나왔다. 그러면 회장 옷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거 간단하게, 진상 규명 보도를 1면 3면 거의 전면으로 해도 그러니까요. 부족해. 예. 이거는 사원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신문사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그 신문사의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이걸 사실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닌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거짓말이 정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거짓말해서 대통령이 물러난 거거든요. 닉슨 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게 아니라 도청을 해서도 있지만 거짓말 때문에 물러난 거거든요. 인정을 순순히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짓 보도를 한 것인데 그럼 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매일매일 이런 오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 현실은. 그런데 또 해프닝이 있었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조선일보의 고정석 사진 오보를 비판했거든. 근데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보를 냈어. 어떡해? 미치겠다 이거. 사진이 2장 있었어요. 예? 조선일보의 예? 일면에 배치된 사진이. 네네. 근데 아랫 사진은
채널 A가 오락실 CCTV를 찍은 화면이었어. 근데 위의 사진은 특별히 출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두 사진 다 채널 A를 캡처한 사진이었던 걸로 오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의 사진, 원 사진은 채널 A가 보도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채널 A의 오보 사진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 쓴 것처럼. 그러니까 채널 A는 그럼 채널 A가 애초에 그냥 잘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채널 A가 지금 막 조선일보급으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네. 누가 봐도 조일보 비슷하게 매도되면 싫지, 자기들. 싫지. 그래서 동아일보에 또 해명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하튼 이 과정을 보면 오마이뉴스에서 빨리 확인을 해서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저희가 첫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오보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대신 우리는 완전 엎드려서 빌겠다. 예. 그게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오마이뉴스 안타까워.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 채널 A 측에 어떤 그 용서를 빈다. 이런 그렇게 나와야죠, 이번 사안은. 채널 A가 해당 사진은 보도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마치 찬반 논쟁인 그렇게. 것처럼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 문제죠. 이상하다, 이거 오마이뉴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에요. 오연호 사장님,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 왜 조선일보 닮아가? 그러니까 연호 형,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채널 A가 추가로 정정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관련 대목을 삭제했대요. 근데 이제 앞선 보도가 잘못이나 아니면 뭐 오보였다 뭐 이런 해명이나 사과가 그걸 전혀 해야지. 없다네요. 그래서 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없길래 오마이뉴스가 좀 다운돼서 그런가. 여하튼 좀 빨리 좀 책임 있는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그래야 그럼 또 잘못은 비판이, 할 수 있어요. 비판이 누구나. 더욱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다들 정신이 없나 봐. 근데 또 조선일보를 우리가 또 안 줘주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오보의 책임을 흉악범죄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지. 미치겠다. 경찰이 똑바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족 친일을 하긴 했지만 민족이라고 주장하죠. 민족 조일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하다가 알 권리를 이렇게 위해서. 실수가 있었다며 경찰을 탓하고 있다는. 경찰 정말. 이게 근데 피의자 동네 북이다. 얼굴 공개가 그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는 알려야 돼. 내가 보니까 일단은 피의자였다는 게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 100% 공개를 한대요. 그렇죠. 근데 통계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데. 그래도 저는 이것도 공개하는 좀 것이 심각하게 옳다고 봐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 미국에서 2년 있는 동안 보니까 웬만한 사건, 특히 공직자 사건은 다 얼굴 공개하고. 그 형평성의 그럼요. 문제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는 명예훼손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명예를 지킬 수단이 없잖아요. 대부분 있는 사람들,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요거는 뭐 논쟁적이니까. 그렇죠. 예. 뭐 저 100분 토론에서 하라고 그러고. 야, 이거 두 번째 MBC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애한다 그럴까 봐. MBC 얘기를 안 하고 싶었으나. MBC에서 때 아닌 지금 직원 사찰 의혹이 제기됐어요. 참. 야, 이거 뭐 컴퓨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간단히 정리하고 MBC 노조의 또 민완 기자 출신입니다. 예. 이용마 홍보국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 텐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MBC가 지난 5월 중순경부터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원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대요.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네. 프로그램 이름이 트로이 컷이야. 트로이의 목마를 잘라주는 거. 그래서 오늘 노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요. 원래는 이 해킹에 의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된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인지 제가 컴퓨터 쪽이 좀 약해가지고 네. 이용마 기자가 또 이거 설명을 잘해요. 네. 한번 직접 한번 홍보국장이시죠. 한번 듣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해직되신 상태시죠? 해직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마 국장님. 예. 예, 잠깐 이용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팟캐스트 미디어 비평을 지향하고 있는 개나발인데요. 예. 트로이컷, 원래는 자료유출 방지, 해킹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MBC에서 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원래 네. 기능은 해킹을 막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를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손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자료가 외부로 나갈 경우에요. 이걸 자동적으로 안에서 막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본래 기능인, 이게 본래 기능인데, 예. 지금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기능 이외에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어허.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 키보드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통해서 자료를 외부로 내보낼 경우에요. 이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자료를 먼저 회사 서버에 복사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USB 저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외부로 내보낼 때요. 이 경우에 모든 자료가 일단 회사의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한번 거쳐. 그렇게 되니까 예. 회사에서는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개인 제가 메일조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MBC 인트라넷에 접속을 예. 하거든요. MBC 컴퓨터에. 예. 그래서 접속된 상태에서 예. 제가 이메일도 열고 남이랑 그 메신저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 그러면 이미 제게 회사의 서버에다 카피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일단은 저희 헐. 회사에 접속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 MBC 포털명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큰일 났다. 나 예, 김대철 사장 욕 되게 했는데. 사찰 프로그램에 다 지금 걸렸어. 일단 그게 설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 USB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외부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메신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MBC와 서버가 이 망이 계속 연결돼 있지 않은 평소에는 그냥 이상호 기자의 컴퓨터에 그런 내역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그 이후에 MBC와 또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한꺼번에 MBC 서버로 다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예. 연결을 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게 다시 싹 정리가 돼서 서버로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결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예. 사내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용마 홍보국장이 취재 잘하는 기자예요. 믿어주고 싶은데 솔직히 나 못 믿겠거든. 이건 말이 안 되고 사실이면 정말 이거는 큰 범죄인데 이거 확인이 된 얘기입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예, 확실한가? 네, 이것은 예. MBC의 이걸 다루는 부서가 정보 콘텐츠실인데요. 예. 거기에 있는 실장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거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회사 대표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런 얘기를 해주던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요, 일단은 저희 노동자 집행 중에 한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예. 컴퓨터를 다루다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이 외부에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고요. 네. 이 구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일단은 회사의 정보 콘텐츠 실장에게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회사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해준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정보 콘텐츠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도 법률적 자문을 구해봤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자료를 여러 번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자료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 당신들이 볼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매일같이 열어본다. 매일같이 열어보는데 자기 것을 열어본다. 쉽게 말해서 이 정보 콘텐츠 실장이 자기 컴퓨터 내에서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서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 서버를 자기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건 안 열어본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가요? 남의 건 열어볼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구해본 바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이메일이나 이런 블로그, 메신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합만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취합을 왜 하겠어. 언젠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지금 법률적 검토를 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문서로 된 검토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변호사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도거든요. 자, 이게 사실 제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첫 번째 기소돼서 유죄를 받은 전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통비법 1호 전과자인데 그러면서 제가 통비법 연구를 좀 했죠. 전과자들이 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도청이 일어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도청 행위가 일어난 거고 도청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외부에 발설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발설을 공익적 목적이긴 하지만 했기 때문에 죄를 받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송윤석 그 MBC 정책 홍보부장이 미디어스와 전화통화한 것에 따르면은 외부 유출 시 자료 보안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내부 사찰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그럼요. 우리 저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회사의 답변을 보면은요 한 가지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를 내부 사찰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일단 자기들이 자료를 서버에 수집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열어봤다고만 얘기하는 거지.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이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수 기획홍보본부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임진택 감사, 차재실 정보콘텐츠실장 6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고소와 민사소송 두 개를 위해서 먼저 원고인단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서 자기 자료가 넘어간 어떤 직원들, 조합원들과 그리고 외부인들이요. 외부인들이라 하면은 작가라든지 프리랜서, MBC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상호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깔려서 자료가 넘어간 걸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고인단을 먼저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여하튼 제가 그 통비법 전과자 입장에서 관심이 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짓 다 해요, 정말. 이게 MBC의 그 대응 행태를 보면 과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인드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좀 추접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추접한 짓을 하는 거야. 더구나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무리 자기가 서로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 1,000명에 달하는 그 내부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용퇴를 했는데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나타나도 안 물러나면서 다른 한쪽으로 노무, 법인,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노조 대응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변호사들이 저 컨설팅에 의한 것 같은데 정말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나서 이름을 남긴다고.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냥 정말 그냥 화끈하게 그냥 물러나줘야지. 뭐야 이거. 끝까지 뭐 이렇게. 윗선부터 아랫선까지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네. 남자의 자격. 저도 이거 좀 즐겨보는 프로인데. 요즘 남자의 자격 새로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데 미디어스의 그 블로그 기사인데 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기사예요. 예. 근데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기사를 꺼내봤어요. 예. 뭐냐면 제목은 남자의 자격 사상 최악의 홍보 전략 시청자 분노하기에 한 1분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또 그 합창단을 또 한대요. 합창단 3. 합창단 갖고 좀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어. 남격이.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 남자 아이 여자 아이 하나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최진실 씨의 아이들이야. 우리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여배우 최진실의 아이들인데 걔네들 얼굴 자꾸 나오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원했다는 거죠. 애들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원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좋고 아무리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특히 마지막 예고 분량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음 주까지 시청해야 그 결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집을 해놓고서 그 의도가 결국 홍보와 관심 끌기 있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나쁜 방송, 불쾌하고 슬펐던 사상 최악의 홍보 전략이자 1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엄마 얘기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지 이게? 우리 다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신중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 그것들이 비춰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홍보용으로 그런 식으로 예고같이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홍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홍보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요. 남격 제작진 쪽에서는 아이들이 원했다. 그 아이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른이 할 나도 일이 뭔데? 남격 출연을 원해볼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 물론 저희가 판단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기에 이 블로그의 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함께 생각해보자고 올렸습니다. 요즘에 KBS는 사실 우리 시청률보다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과열 경쟁에 휩싸이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경솔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자고 던져봤습니다. 자, 미디어 비평 8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 하나 또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어? 저희 다빈이가 지금 뭐 자꾸 가져오네 뭐를. 오늘은 뭐야? 네. 저희 지난 8월 30일자 개나발 방송 시간에 MBC 뉴스데스크의 나도 기자다 소개해드렸었죠. 막 뉴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언론 그 기자들의 취재 자유를 허락해주는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 뜬금없이 시민 기자들을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의병을 모집하겠다. 물론 저희가 시민 기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나도 기자다가 첫 방송을 첫 회 나왔어? 뭐 나왔는데? 네, 첫 방송의 주제는 새롭게 등장한 LED 횡단보도였습니다. LED가 뭐야? 횡단보도? 그러니까 LED? 네네, 횡단보도에서 막 불이 반짝반짝. 불 켜는 거. 근데 LED가 뭐냐? LED가 배운 놈이. 발광 다이오드. 네. 그래. 발광. 네, 그래서 뉴스데스크의 18번째 기사로 방송이 됐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좌측 상단에 새로운 횡단보도가 등장했다라고 돼 있고 앵커 멘트로도 양승은 앵커께서 양승은 앵커면 그 모자 앵커? 네네. 네네. 걔 여지껏 아, 있구나. 근데 모자 안 쓰고 나오니까 좀 허전해. 아, 좀 쓰면 안 되겠어? 저도 사실 못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헤드폰이라도 쓰던가. 네, 앵커 멘트로도 새롭게 등장한 LED 횡단보도를 취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건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LED 횡단보도 울산, 중구, 충남, 청양, 전남, 광양, 경기도 남양주 등등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거야? 네. 그 사람은 처음 봤나 봐.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시청자 참여 보도지만 이거를 MBC 뉴스데스크의 이름으로 내보낼 때는 MBC 뉴스데스크가 책임을 검증을 져야지.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벌구이 취재를 통해서 과연 LED 신호 뭐라 그래야 돼요? 신호등, 네, 횡단보도, 횡단보도 보조등 네. 그게 전국에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앞에 있는 거라며 이번에 보도된 거는 그럼 국회 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도해야 그게 기사지. 그렇죠. 지금 국회 앞에 있는 걸 지나가다가 포천에 있는 한 선생님이 보도한 거로 돼 있거든요. 기사 형식은. 그렇죠. 이 전문가가. 네네. 그러면 특정 업체를 홍보해 준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다른 전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많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국회 앞에 있는 것이 처음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것인 양 확대 왜곡해서 홍보해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게 뉴스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하신 시민분은 오히려 서울 지역이라고 붙여놨어요. 오히려 서울 지역에서 최초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는데 편집은 마치 전국에서 최초인 것처럼 마치 이게 기사가 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오히려 MBC가 주도를 해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다빈이의 그 예리한 그 레이더에 걸렸네 그런 게. 딱 걸렸네. 이거. 나도 기자다. 앞으로 좀 그 회사 측에서 좀 더 책임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윤다빈 기자한테 이거 해도 되는지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이거. 네. 아, 좋습니다. 미디어 비평 8.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빈아. 네네. 커피 한잔 해라. 커피 마셔라. 네. 윤다빈 수습 기자의 활약이 돋보이는 코너죠. 발리스타임 시작합니다. 너무 활약하고 있어요. 요즘.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소개하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어떤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겁난다. 네, 기자 지망생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네, 방금까지 밤새서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대법에서 유죄 판결 났다고 하는데 징역 6개월에 정직 1년이면 올해 9월까지 기자 활동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마음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닌데 궁금해서 이거 따져보셨네. 여쭤본다고. 기자 지망생이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인가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징역 6개월은 맞는데 정직 1년이 아니라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 자격 정지 1년. 그냥 제가 공무 담임권, 이를테면 그 어떤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데 선거에 못 나가.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난 총선에도 안 나갔지. 타이로 불출마하셨군요. 네. 참고로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네. 네. 아이디 마빈 EJH1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어려워. 네. 그 저희 이상호 씨 트위터 계정은 이상호 기자님 개인 계정인가요? 아니면 발뉴스 계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이상호 발뉴스라고 써 있어서 아마 좀 혼동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구나. 저희 공식 계정이 따로 있지요. 어떻게 되죠? 네, 저희 골뱅이 GOBALNEWS 고발뉴스. 고발뉴스. 네, 공식 계정이 따로 있으니까. 네, 언뜻 잘못 읽으면 글로벌 뉴스처럼 보이는데 이 BBC의 공식 또 사이트가 있어요. 글로벌 뉴스가 아니라 고발 뉴스밖에 안 돼요. 저희는. 예, 그 계정은 어찌됐든 이상호 기자 개인 계정입니다. 직접 답변 달고 있어요. 이상호 네. 씨는
제 개인 계정인데 저희가 좀 많이 좀 봐주시라고 고발뉴스 관련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분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끼쳤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 은댕0420님께서 왜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발뉴스 취재 자원봉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죠. 네, 저희가 그동안 취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랬죠. 네, 참가 신청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제대로 된 탐사보도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설립합니다. 이틀 밤을 못 자면 저희가 드디어 탐사보도 학교를 만들기로 저질렀습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 이거 처음 아니야? 있어요? 탐사보도를 표방하는 기관은 처음이죠.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제 자원봉사로서가 아니라 배움과 실습, 도전의 공간으로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격주에 한 번은 훌륭한 현직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일주일에 또 한 번은 회의를 거쳐서 매주 기사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기사는 저희가 개나발 발뉴스를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발뉴스.com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뭐 예비 언론인도 좋고요. 1인 미디어를 지망하는 분들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제가 작년이죠. 한 학기 동안 UC 버클리에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죠. 예. UC 버클리에 저널리즘 스쿨이 있어요. 예. 대학원에. 거기서 뭐 강의하셨다고. 예, 한 학기 동안 영어로. 심지어. Reporting on Korea. 한국에 관한 한국 취재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은 이런 저널리즘 스쿨이 많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론은 안 가르쳐. 우리는 늘 이론이잖아. 그렇지. 이론 99%가 취재고 대부분이 탐사 보도를 가르쳐요. 이야.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이제 기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여지껏 우리나라는 없었지? 대학원에 제가 그 커리큘럼을 조사해 봤더니 99%가 이론이야. 그러니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래요, 이론. 사실. 네. 뭐 법과 언론 다 이론이고 음. 탐사 보도를 가르치는 건 1%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탐사 보도를 하는 대학원이 있어야겠다. 물론 당연히. 세명대학에서 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탐사 보도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렇죠. 예. 탐사 보도 기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탐사 했는데 보도만 오로지. 기왕에 다빈이가 하자고 하니까 제가 사실 조금 꼬드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될 그래서 거예요. 저도 막 예. 기대가 돼요. 1대1로 저희가 한 10명 정도 학생을 음. 일기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근데 교수가 막 10명이야. 선생님은 한 10분 정도 모시려고 그래요. 예. 진짜 최고의 교육 예. 조건이죠. 최고로. 네. 그 대신 수강료가 있어요. 당연하죠. 수강료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밥을 먹여야 되거든. 쌀을 한 말씩 가져와야 돼. 한 마리면 8kg인데 25,000원에서 35,000원 가량 된대요. 그러니까 쌀을 지고 오셔야 돼, 한 말을. 반찬 이런 걸로는 대체 안 되나? 반찬은 저희가 쌀로 제공합니다. 반찬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저희가 약간 개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발뉴스 정기 구독 신청 간편해졌던데요. 엄청나게. 저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오죽 어려우면 그걸 간편하게 만들었겠어. 다빈아. 혹시나 어려워서 소개 좀 못하시는 해드려라. 분 계실까봐.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너무 신청하기가 어렵다. 후원을 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막 이런 분들. 돈을 정말 주겠다는데 우리 너무 어려워서 잘못했어. 못하겠다. 저희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드디어 신청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음.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 고발뉴스.com www.gobalnews.com에 들어가시면 우상단과 중앙에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배너가 있는데요. 예. 이걸 누르시고 필요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정기구독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바로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네네. 키보드 몇 번만 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저희가 개편한 지 3일도 안 되는데 벌써 수십 분께서 후원 신청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워서 못했던 분들 빨리 들어가 보세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새로 후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 이거는 소라 누나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거기 있네요. 그럴까? 아이디가 잔느님이네요. 잔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회생활 15년 차예요. 한때는 삼성 반도체에서 R&D 직종에 있으며 먹고 사는 거 안 무서웠던 시절도 있는데 뒤늦게 대학 간다고 그만두었다가 전공도 못 살리고 빚 갚기 위해 생계용이라고 자위하며 당장 급한 대로 비정규직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꿈이나 희망 없이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절망에 눈물바람으로 시작했고 그것을 온전히 스스로의 실패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미워하며 살아왔답니다. 한번 잃어버린 꿈은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그 위로와 격려를 돌려드리고 싶네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늦기는요. 가장 이런 분들이 이르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요. 금액이 작다고. 진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어려우신데. 사실 지난 주말에 그 후원해주신 분 중에서 전두환식으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두환식이 아무리 봐도 공이 하나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잘못 보내신 거 29만 원? 아닌가. 아니 하나 더 많아 공이. 얼마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네. 저희가 확인을 다시 드렸어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하시면서 맞다고 밝혀주셨는데 특히 그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아니죠. 앞으로는 수요일에 이제 발뉴스 TV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밤에 업로드 해드릴 텐데 네네. 수요일 날 뭐 많은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나 딴따라. 나는 딴따라다. 실황을 저희가 녹화해왔어요. 예. 나 딴따라다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지금 하고 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개나발 오늘 순서도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오늘은 아쉽다. 어떤 분위기로 우리 클로징을 하면 될까? 글쎄, 자기 하고 싶은 좀 로맨틱하게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 하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게. 상호 씨, 네. 나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은데? 응? 응. 빨리 들어가면 되겠네. 주말 동안 글 쓰느라고 이제 힘들었을 텐데 좀 쉬지 뭐. 주말에 나 잠 많이 잤거든. 크게 피곤하지 아니야, 않아. 더 자야 돼. 잠 많이 잤다니까. 아니면 저 빨래를 좀 하든가. 빨래도 다 끝냈어. 피곤해 보이는데. 진짜 상호 씨 정말 이러기야? 왜? 나 조금 빈정 상한다. 자존심 상했어. 어디 마사지라도 좀 받으러. 갈래요? 됐어. 나 지금 상호 씨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란 말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갖고 상호 씨가 끝없이 나한테 대시를 하는데 내가 거절했었잖아. 오늘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시간 내는 건데 진짜 미워. 박 작가 이 대본이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야 이거 불륜 대본 아니야?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워. 뭐 일단 이 작가님이 써주신 거니까 나 좀 오늘 바쁜데. 어떡하지? 정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빠? 아니야 좀 급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오늘은 진짜 속상하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응? 정말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왜 바쁘냐고. 오늘 7시 반에 홍대에서 약속 있어. 홍대? 여기 가깝네. 이 상상마당에 저자와의 만남이 있대. 어떤 저자? 나. 상호 씨? 엑스파일 그 홍보해야 되잖아. 그럼 가야지.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신문 광고가 안 돼서 이렇게라도 만나야 돼. 독자들과. 내가 독자들한테 그럼 아쉽지만 상호 씨 양보할게. 그럼 내일 저녁에 데이트 어때?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누나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답이나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살. 근데 나 뒤끝 장렬이다. 제대로 해라. 네. 개나발 9월 첫째 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